네, 문관영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동회의 참석을 비롯해서 북한의 외교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 주간 북한 관련 이슈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세게 했는데 좀 직접 들어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용 무력에 위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지 정책과 핵위협이 군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억만 근거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군조선의 핵 억제력이며 네,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핵전쟁을 국제행사에서 이렇게 언급한 거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현재 그 모스크바를 참석 중인데 목요일과 금요일 그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의에는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대부분 그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데 현영철 북한의 인민무력부장도 역시 그 연사로 나와서 1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방금 들으신 대로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북한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과 남한이 만약에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을 계속한다면은 북한은 언제든지 핵 전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남한에서 이제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현재 지금 독수리 연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이러한 군사 연습을 강행한다면 당장이라도 핵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현영철 부장의 현재 국제 진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발언입니다. 네, 근데 사실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도발을 자주 하잖아요. 이런 멘트들을. 이게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번에도 그냥 멘트에 그치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현 부장의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영국 주재의 북한 대사, 현학봉 대사가 지난달 중순에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한번 내놓았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었었는데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난다면은 북한이 보기에는 핵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현대사의 발언은 지금 현재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비슷한 시기에 스카페르티 주한미국 대사가 현재 그 미국에서 미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제 참석하고 있는데요. 네. 비슷한 내용의 또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스카페르티 그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인데요. KN-5A이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 100번째 생일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 KN-5A이 최근에 굉장히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거리가 8,000km에서 12,000km이기 때문에 이것을 쏠 경우에는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서부, 아울러서 동부의 특정한 지점까지도 모두 다 타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라보는 KN-5A의 현재 상태는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현재 태평양을 건너 있는 미국으로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대로 북한의 위협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현학봉 주영 북한 대사의 발언들은 미국에서 이제 인정을 한 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언제든지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는 하나의 현실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한미 양국도 지난주에 한미연합 통합국방회의를 열고요. 이 북한의 유사시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포지 개념을 처음으로 작전 계획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이제 부쩍 외교 행보에 나서는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반둥회의가 열리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데 시진핑과 아베도 가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직접 갈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일부터 24일까지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반둥회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반둥회의 정상회의가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 회의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고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 이러한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청은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중남미 순방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신 황우여 부총리가 현재 참석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제 각국을 초청하는 자리에 이런 그 국가 명목상 정상들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 북한의 헌법상으로 따지면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실질적으로 현재 이끌어가는 그렇죠. 제1인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그 정치적 의미를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좀 추측을 했었는데 네네. 현재까지 정리하기로는 지난 1월 초에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 그러니까 반방 대사가 평양에 부임을 했을 때 당시에 신임장을 증정하는 과정에서 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북한 측에 당시 초청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연합뉴스 TV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당시 그 초청 대상에는 김영남 위원장과 그리고 리수용 외무상 두 사람에게 참석을 해달라는 이런 공식적인 초청장이 전달됐기 때문에 네. 김정은 제1위원장보다는 김영남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이 참석을 하게 되면 전 궁금한 게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을 때 김정은이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이나 아베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좀 무시당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국제 행사에는 적어도 뭐 100명에 가까운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하는데 네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는 러시아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 측이나 서방 국가에서 지금 비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국가들이 참석을 하는데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북한 측의 최고 인사는 2013년도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이후에 당시에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네. 당시에 이제 중국 측에서는 군복이 아닌 인민복 차림으로 시 주석과 면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만났었는데 시 주석이 만난 북한의 최고의 고위급 인사는 최용해 당시에 이제 총정치국장이었는데요. 네. 만약에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헌법상 대표하는 김영남 위원장을 만날 경우에는 매우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핵무기 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양국 관계가 현재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그 양국 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과 상임위원장이 두 사람이 만나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거나 네. 속을 터놓고 서로 진심의 어린 대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과 김영남 위원장이 조우할 가능성은 높지만 네. 의례적인 그런 인사 이상의 깊은 대화 또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다 이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아요. 지금 러시아에서도 초청을 받았는데 9월에 중국 열병식 행사에도 또 초대를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 한때는 그 북한으로 봐서는 두 나라에게 똑같은 외교,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를 했던 대상인데요. 우연의 일치라면은 지금 5월 달에는 그 러시아에서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네. 또 중국에서도 또 9월 초에 또 이런 비슷한 행사가 열리는데 남북한 정상을 동시에 좀 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미 이제 윤상현 그 정무특보가 가는 걸로 정리가 됐지만 북한 측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어느 측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외무부 그리고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도 정례 브리핑이나 모든 가능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으로부터는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고요. 네. 또 두 나라는 서로가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몸값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이고 그러게요.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도 결국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5월 달에 먼저 초청을 했고 현재 그동안에는 리수용 외무상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노두철 부총리가 직접 또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러 친선 주간 이런 행사를 또 참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러시아를 먼저 갈 걸로 보이지만 또는 전통의 북중 간의 서로 동맹 관계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항상 먼저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또 중국을 먼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러시아에는 뭐 특사를 파견하고 또 본인이 직접 중국을 가서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인의 이제 국제 행보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 이 경우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특사를 먼저 중국에 파견을 하고 다시 러시아를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선택의 폭은 매우 현재로서는 넓은 상태이지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촉박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선택지가 과연 중국이냐 러시아냐 어디로 갈지가 많은 관심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어디로 가느냐. 사실 특사보다 본인이 가는 데가 더 중요성을 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지금 어느 나라가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그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지난해 유엔 총회가 끝난 이후에 리수용 외무상이 바로 북한으로 평양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먼 거리를 돌아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최영애 이제 노동당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또 이제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 네. 최근에 또 노두철 부총리까지 현재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북러 간에는 여러 가지 친선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미뤄 봐서는 네. 현재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러시아. 않겠냐. 네. 그 이면에는 그 러시아가 하고 현재 이제 북한 측으로서는 경제 협력 부분을 굉장히 풀어나갈 대목이 많습니다. 나진 하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현재 러시아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러시아 측으로도 최근에는 북한에 많은 그 채무를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서로 간에 이제 베네핏을 제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인 이런 화해 무드, 교류 이런 결과가 현재 성숙돼 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먼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평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30개국에서 650여 명의 선수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좀 이 정도 규모면 성황리에 치러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뭘로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는 지난해 약 5개월 정도 에볼라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좋아서 러시아에서 수술을 받고 들어온 뒤에도 격리된 상태에서 이 따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네네. 감염이 우려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이후에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네. 최영애 노동당 비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를 특사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외부에 갔다 왔다는 한 이유 하나 때문에 또 격리 수용 상태를 또 겪어야 했는데 이처럼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이 에볼라 주의보 때문에 북한에서 열리는 이 마라톤 대회가 결국은 사실 좀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에볼라 주의보를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12일 날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무려 약 650명 정도, 이게 평년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 많은 규모의 외국인들이 참석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뭐 미국 사람도 100명이 넘은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을 한 걸로 현재 보이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심지어는 그 미국 시민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결국은 억류돼가지고 그동안에 인질 외교까지 지금 북한에서 벌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 위험한 나라를 왜 방문을 했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마라톤이라면 공식적으로 42km를 달려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걸을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장거리를 둘러보면서 평양 시내를 다니면서 어떤 북한의 여러 가지 보안 요원들로부터
감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을 둘러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기회일 수가 있다. 그렇겠죠. 일종의 관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뭐 걸어 다니면서 볼 수는 있지만 마라톤 코스가 대부분 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선을 따라서 제공이 되고 있고 네. 보안 요원들이 뭐 그 따라다니면서까지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뛰다 걷다를 반복하면서 평양 시내를 둘러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참석한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볼라 주의보도 해제가 됐고 네. 북한 측으로서 굉장히 문호를 개방한 상태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거 참석한 걸로 현재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북한 사람들 저렇게 많은 외국인들 본 게 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렇게 손키스도 날려보내고 영어로 뭐 말을 거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고 좀 뭐랄까 대담해졌다 그럴까요? 발전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재밌는 것은 현재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직접 이번 마라톤에 신청을 해서 하프 마라톤 코스 그러니까 21km를 평양 시내를 달리고 나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뉴욕타임스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라톤을 뛰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어린이 다가와서 직접 영어로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몇 살입니까? 이렇게 말을 거는 모습도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여성들이 손에 키스를 해서 결국 이렇게 날려보내는 동작, 이게 쉽게 말하면 손키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동작을 그 서방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 그리고 마라톤 참가자들한테 제초를 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북한의 현재 여성들의 어떤 세련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또 평가도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평양의 어떤 그 속사를 뒤집어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걸로 현재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평양 주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응원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접촉을 했던 내용들이 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 참가자들에게 민감하게 북한 주민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청바지라든가 또는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로고가 쓰인 이런 그 프랭카드 같은 경우는 걸지 말도록 사전에 이제 당부를 했던 걸로 확인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는 굉장히 평양 시내 시민들의 어떤 성숙된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이 마라톤 참가자들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한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왠지 북한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라톤이 시작하기 전에 아이한테 영어 가르친 다음에 너 가서 이제 영어로 말 걸어라 이렇게 훈련받은 것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북한의 매체들을 통해서 현재 그 영어 수업하는 장면들도 보여주는 걸로 봤을 때는 네네. 북한의 그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매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 정도는 지금 국제화된 바람을 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좀 유창하게 구사를 할 수 있는 어린이나 또 청소년들이 많지 않을까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청소년들과 접촉이 사전에 뭐 교육이 됐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미국인이 바라봤을 때는 그들의 영어가 신기하죠. 결코 어색하지도 않았고 본인들과의 접촉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리설주가 공식 석상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한 4개월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12월 17일,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될 수 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3주기 추모 행사에 당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전혀 이제 북한 매체나 북한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 그러니까 이 태양절 즈음에서 이제 북한에서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농구이기도 하지만 네. 대외적으로는 이게 축구 대회에 대한 그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설주와 함께 이 축구 경기를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패션과 여러 가지 그 풍모를 인해서 북한에서 네.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여성상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등장하는 모습이 의미하는 부여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절을 맞아서 직접 이 부부간의 또는 가족적인 모습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백두산 혈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그 선대로서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주석 간의 이런 관계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이런 세습 체제의 정당화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설주는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나온 거고 그동안에 김여정의 활약상이 굉장히 컸거든요. 리설주가 잘 안 보이는데 김여정의 활약을 많이 한다. 뭐 어떤 연관성이 혹시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두 여인 간의 또 보이지 않는 권력 긴장 관계를 또 의미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실제로 그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굉장히 가족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현장, 그러니까 육아원이나 애육원을 방문을 한다거나 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악회나 아니면은 이제 체육 경기, 레저 네, 시설을 둘러볼 때는 항상 김정은 제1위원장 주변에 리설주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김여정 현재 이제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계기로 북한에 이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요. 가을에는 이제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김정일 체제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는 항상 이 김여정이 오빠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행을 함으로써 네. 당과 정과 군에 있어서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런 데 의미를 부여하고 봤을 때는 군부대 시찰이나 아니면은 당의 정책을 선전하는 이런 현장에는 또 김여정이 또 등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설주와 김여정의 관계는 서로 긴장 관계라기보다는 네. 서로 역할 분담을 잘 나누어서 김여정에게는 어느 당의 힘 그리고 군사적인 지위, 역할 네.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강조하는 현장이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잘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또 두 사람의 관계가 또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킬지는 네. 현재 뭐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의 통일열차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